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아볼 것은 바로 이성계 장군이요. 왜 이성계 장군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시 이성계 장군이 고려말 때 싸운 왜구라든지 한족이 사실 사상 최강의 적들이었습니다. 즉 이성계 장군이 무력이 더 강해서 이긴 거지, 안 그랬으면 진짜 많이 졌으면 완전히 그냥 지옥도로 변하는 거예요. 왜 지옥도로 변하냐? 한족만 해도 그래요. 이 당시 홍건적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홍건적 당시 쳐들어왔던 한족들에게는 묘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시인종 군대, 시인종. 그러니까 적을 잡으면은 그냥 바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고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럼 이런 놈들이 됐냐? 간단해요. 이 몽골 놈들이 이 중국을 지배한 다음에 통치할 때 아주 가혹하게 통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혹한 통치에 길들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잔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 몽골인들을 막 죽이는데, 이 심지어는 뭐 여름군전 도망쳤는데 여름군전에 쫓아가가지고 몽골인들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다 죽여서 잡아먹은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였을까? 다른 게 받은 게 있으니까, 당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 개성도 왜 점령당했습니까? 이제 앞대한가리 싸우니까 점령당했는데, 이 이성계 장군이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자, 왜구도 왜 엄청난 놈들이냐? 간단해요. 이 임진왜란때 쳐들어온 왜구들은, 이 외놈들은 사실 공무원들이에요. 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고 쳐들어온 공무원들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 당시 이성계 장군이 싸웠던 황산 대첩에서 싸웠던 왜구들은 왜 이 독한 놈들이냐? 왜 이 가장 무서운 왜구들이냐? 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뒤가 없냐? 간단해요. 당시 쳐들었던 왜구들이 이 말을 끌고 온 거예요. 왜 말을 끌고 왔냐면, 이 해안가는 사실 가난한 이제 어부들만 살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는 산속에 있는 중들 아니에요. 이 산속에 있는 중들을 쳐들어가면 이 산속에 금은보화도 있고 심지어 여자도 있고 술과 고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왜구들이, 힘이 없는 왜구들이 그런 거 약태해서 짊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가난한 왜구들이 어떻게 해서 말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바로 자기 처자식을 일단 창녀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왜구짓 해가지고 성공하면 그 돈으로 처자식을 다시 사는 거고, 못 사면은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냥. 처자식들은 다 창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이 이성계 장군이 목숨을 걸고 그 애들이랑 싸워가지고 결국 얘네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심지어 여진족이랑 싸우잖아요, 또 이성계 장군이. 왜 여진족이나 이제 몽고족이 위험하냐? 간단해요. 이 부자 아닙니까? 아니, 왜 원래 몽고족이 강했던 게 뭐냐면, 애들이 가난해가지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다 보니까 막강해진 건데, 이 부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중국 점령하면서. 그러니까 이 몽고인들도 많아지고 막 그런 거다. 그런데 이 뭐냐, 소수 병력으로 싸워가지고 결국 이겨냈지 않습니까? 이성계 장군의 이 활약은 대단하다. 그래서 고려 말 때 진짜 완전 지옥서 펼쳐진 게, 진짜 별별 놈들이 다 쳐들어온 거예요. 고려가 약해지니까 사방에서 외놈 쳐들어와, 한족 쳐들어와, 몽고족, 여주족 쳐들어와. 이걸 다 무찌른 겁니다. 자,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첫째, 이성계 장군이 세계 최고의, 활 잘 쏘는 최고의 장군인 걸 인정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위어더 회군이 왜 욕을 먹냐? 만약 이성계 장군이 약했으면은 욕을 안 먹겠죠. 이 약한데 어떡하냐? 근데 너무 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하면 이길 수 있다. 잘하면 요돈도 차지할 뿐더러 잘하면 주권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싸웠겠습니까? 간단하죠. 만약에 요동 정벌로 시작하면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러면 진짜 수백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게 한족이든 이 고려인이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한족들이 왜 또 문제가 되냐? 당시에는 원말 명초였지 않습니까? 군대가 많았다고. 이 영토를 회복하고 원나라를 몰아내려고 명나라의 군대가 많았다고. 즉 다른 때보다도 더 이제 훈련받고 더 전쟁에 단련된 애들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랑 싸우는데
동원대병이 요동 정부한테 달러 5원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아니 왜 5만이냐? 아니 그 나중에 이 뭐였다 이 얘기 역사에 들었지만 심지어 100만도 넘는 군대를 막 명나라에서 동원한 그런 내용도 나와요. 한무려 물론 이제 이성계 장군이 무력이 강하니까 잘 싸우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성계 장군은 압니다. 잘못하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대전쟁으로 발전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이성계 장군이 용감하게 불가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왜군노들은 이걸 조력해가지고 거기서 왜구를 빼버리는 것도 그래가지고 뭐 잘못하면 왜구가 또 쳐들어온다. 이 주력 군대가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 왜구들이 준동할 수 있다. 이걸 또 빼버려요. 이 왜군노들이 왜 이거 있으면은 이성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고 드러나게 되니까. 아니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 있었다면 이 얘기 안 하고 바로 그냥 돌이켜서 쳐들어오지. 왜 얘 편지를 보내가지고 왜 서신을 보내가지고 준비할 기회를 주냐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황당하게 뭐냐면 돌아올 때도 갈 때는 진짜 개경에서 위화도까지 한 달 걸렸는데 올 때는 20일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왜 바람같이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병사들이 갈 때는 이제 다 죽으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돌아간다니까 좋아서 들어간 거지.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이성계 장군의 주력 군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이성계 장군의 주력 군대는 다 기병이다 보니까 압록강을 못 건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지역을 해서 일단 미리 건넜다가 작계가 결정되면 그때 와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당시 위화도 해군 당시 이성계 휘하의 군대는 자리에 20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주력 군대는 다 조민수나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군대인데 그 사람들이랑 합의해가지고 이제 위화도 해군을 한 겁니다. 결국 왜 하겠습니까? 결국 최영 장군이 이 멍청한 생각을 갖고 이 요동을 차지하겠다는 멍청한 생각 때문에 이 원나라 힘을 믿고 객기를 부리다가 망한 거지 나라가. 완전히 일본 놈 임진왜란 토요토미가 이 객기 부리고 임진왜란 일으켰듯이 그거 하니까 사실상 그 결국 잡혀 죽은 거고. 결국 이제 고려를 다시 살려고 했던 수많은 어떤 시도도 이제 다 엉망이 돼버린 거고. 안타깝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이성계 장군이 사실 왕의 뜻이 없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고구려 최고 충신이 누군지 아실까요? 고구려 최고의 충신은 바로 이성계 장군의 장남이에요. 왜 장남이냐? 이성계 장군이 이 조선을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조선을 공부하니까 화병이 들어가지고 술을 마시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의 이 다음 왕이 첫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이 사람이 최고 충신이냐? 간단해요. 아니 이 사람은 잠만 자도 왕이 되는 거예요. 이성계 장군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둘째는 이제 무력이 뛰어났다고 하는데 이 장남은 또 무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성계 장군 따라다니면서 이 전쟁에 많이 투입돼가지고 쉽게 해서 건강한 사람이 이거지. 이제 쉽게 해서 잠만 자도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공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자기 아들이 이제 나라를 찬탈하니까 이건 이제 이성계 장군이랑 싸우자니 아버지를 배신한 거고 그것도 가만히 있자니 나라를 배신한 거고 그래서 화병 들어가지고 술 마시다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진짜 잠만 자도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왕자리를 포기하고 술 마시다 죽은 거 아닙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이성계 장군도 원래 왕이 되려는 욕심이 없었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왕이 된 거예요. 백성들도 너무 고통을 받고 물론 이제 이 밑에 신하들은 땅 꿍꿍이 호박씨 가는 이런 쓰레기들 이 정도전 같은 쓰레기가 이제 막 현혹시킨 것도 있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조선이 사대 교리를 했겠습니까? 뭐 사대 교리를 많이 비판받고 막 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 결국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대 교리라니까
중요한 거는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나마 안정화되는 겁니다. 아니 개나 소나 다 제2의 원나라 되겠다고 설치면은 다 계속 전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아 쪽발이도 왜 우리가 한일합방하고 중국 침략했냐고요. 제2의 몽고제국 되겠다고 해서 그 설치인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전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강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섬기는 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곧 이루어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재림할 때 유대인 왕으로 재림하시고 그래서 유대 국가를 복원하고 그 유대 국가를 섬기는 바로 4대 교리를 통해서 세계 평화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유대 국가가 건설되면서 바로 그것에 가장 적합한 게 뭐겠어요? 바로 조선의 4대 교리이지. 그래서 말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 모든 사상은 다 없어진다고. 딱 하나 있는데 바로 4대 교리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성계 장군의 큰 뜻이었고 그렇게 강했던 이성계 장군이 꿈꿨던 세상이었습니다.